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4 올해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 섹터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나눠 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월달 폭락장 이후로 2월달 언제 이 반등 기대감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 반등이 어디서 집중이 될 수가 있을 것이냐. AI 쪽에서 집중이 되게 되면서 최근 반도체 업황 악화에 따라서 적자에서 지금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해당 종목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2년 동안에 반도체 업황이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 쪽의 업황이 심각했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도 D램보다는 낸드 플래시 쪽의 업황 악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현재 낸드 플래시 쪽이 올해 공급 부족까지 진입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반도체 업황의 회복이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상반기 중으로 낸드가 바닥 탈출을 하게 되면서 현재 D램 같은 경우는 작년 3분기, 4분기 바닥 탈출을 성공을 했죠. 이번에 이제 낸드 같은 경우도 바닥 탈출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팹리스 유니콘 파두 실적이 요번에 하반기 때 급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파두가 낸드 위주의 사업 구조가 타격을 입었었고 낸드의 업황이 최근 한 10년 정도 동안의 최악으로 치닫게 되게 되면서 실적이 굉장히 크게 급락을 하게 됐었는데요. 파도 같은 경우는 기업 가치 2조 가까이 평가를 받았었던 반도체 유니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정도로 파도 사태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정도로 무너질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업황 저점에서 강력한 회복 탄력성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회복 국면입니다. 작년에 경기 침체가 본격화가 되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반도체 업황이 당시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15년 만에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실적 호조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일단 선제적으로 D램 쪽에서는 회복이 됐지만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아직 굉장히 좀 냉각기입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나뉠 수가 있겠는데 D램 같은 경우는 이 시스템 반도체의 데이터 처리를 빠르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반도체 성격의 메모리라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 낸드 같은 경우는 저장 장치 그 자체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포함을 해가지고 글로벌 탑3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모두 대규모 감산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심지어 업계 1위 삼성전자가 적자 전환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해당이 업황의 악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본격 회복 국면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반등한다라고 했을 때 D램보다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D램 같은 경우도 반도체 업황에 따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업황에 따라서 가격과 공급이 이렇게 조절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같은 지금 업황 내에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격하게 올라가고 안 좋은 상황에서는 훨씬 더 급격하게 내려가는 이런 탄력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내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업황이 악화가 되는 상황에 있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실적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업황이 좋아지는 호황기 같은 경우는 어마무시하게 실적이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D램 대비해 가지고 낸드 플래시 시장, 절대적인 시장 규모 자체 같은 경우도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 올해 낸드 플래시 시장 규모가 D램을 뛰어넘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고객사의 AI 수요 대응을 위해서 재고 축적으로 지금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고객사들이 반도체를 쓰는 전방 산업, 뭐 스마트폰, PC 아니면 이제 AI 서버를 진행을 하는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쪽이 이제 될 수가 있는데 지금 2년 동안 아무래도 이 업황이 크게 악화가 되다 보니까 재고를 축적하지 않고 재고를 소모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신규 발주를 미루고 그러니까 반도체 업체에다가 주문을 하지 않고 재고만 쓰는 미리 쌓아 놓았었던 재고만 쓰는 쪽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 해당 고객사들이 재고 축적 쪽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낸드 감사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으로 감산 규모 같은 경우는 서서히 줄여 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가동률 정상화에 따른 시차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자가 엄청나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찍으면 찍을수록 적자 규모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량을 줄인 상태예요. 근데 이게 공급량을 줄였다가 수요가 회복을 한다라고 감산을 풀고 증산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빠르게 1주일, 2주일 내에 이게 감산에서 증산 사이클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웨이퍼를 투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겠고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곧바로 생산량을 늘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시차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수요와 공급이 긍정적으로 반도체 업체에게 불균형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는 올라가는데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서 판가가 급증을 하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실적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긍정적인 불균형 상태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대만의 반도체 리서치 업체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낸드 플래시가 공급 부족까지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공급 부족 사태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도체 업계의 실적 회복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진행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이러한 상황에서 팹리스 유니콘 파두 같은 경우는 2022년 매출 500억대 흑자 전환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전년 대비해서 수백 %대의 매출 성장률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파두 같은 경우는 주력 상품 그러니까 전부 다 인제 미래의 가치가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돈을 많이 벌어주는 상품인 캐시카우 이게 SSD 그러니까 낸드 플래시 쪽에 완제품을 생산을 한다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 SSD를 빠르게 데이터 처리를 해 주는 일종의 시스템 반도체인 컨트롤러를 주력적으로 제조를 하는데 현재 지금 매출 비중 100%가 모두 낸드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실적이 급락을 했죠. 아무래도 낸드 업황이 미친 듯이 땅을 파고 지하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겠고 이런 상황에서 낸드향 매출이 100%인 그런 상황이어서 직격탄을 굉장히 크게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일명 파도 사태로 불릴 정도로 증권 시장 내에 굉장히 큰 타격이 나타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러한 이제 기술 특례의 쇼크가 일어났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파두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글로벌 데이터 센터형 그러니까 AI를 위한 종합 팹리스 기업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기업 가치가 2조 가까이 평가를 받았었게 됐는데 현재 주요 빅테크들 글로벌 주요 빅테크들의 AI 데이터 센터 내에서 파두의 제품의 채택률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용 SSD가 연간 22%씩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겠고요. 2025년 같은 경우는 40조 이상의 규모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도 같은 경우는 2025년 글로벌 SSD 컨트롤러의 점유율 글로벌 목표치 5%를 잡고 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쪽에서만 나타나는 현재 매출치가 물론 이 기업용 SDSD 40조
40조의 전부가 컨트롤러 매출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일정 부분이겠지만 목표치 5% 달성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현재 수백억 대 매출에서 수천억 대 매출로 단번에 쿼텀 점프가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파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설립 1년 차 때 2016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시제품 실증 테스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때 진행이 됐을 때 워낙 이제 제품이 좋다라고 하니까 글로벌 반도체 공룡인 인텔 쪽에서 파두의 제품을 구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업체에 맡겨가지고 인텔 거랑 우리 거를 비교해줘가 아니라 인텔이 직접 이 시제품을 구해가지고 자기네들 제품하고 파두 제품하고 이 컨트롤러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 테스트가 진행이 됐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인텔의 최신 제품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른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을 정도로 지금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계 1위의 기술력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빅테크 데이터 센터의 주문이 급증을 할 가능성. 현재 지금 노출이 되고 있는 뭐 메타 쪽의 데이터 센터. 사실 이 클라우드 사업이라고 하던가 AI 사업 쪽이 막 큰 빅테크는 아니겠지만 절대적인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겠지만 메타 쪽에서 뚫어주게 되면서 이쪽에서 지금 어느 정도 이 지금 상용화가 되어 가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메타 외에 다른 빅테크 쪽으로 대규모의 수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연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대 지금 현재 이 2020년대 중반 이후로서 매출이 본격화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다. 현재 지금 뭐 수백억대 매출이 이 기업의 한계가 아니다. 기업 가치 2조 평가를 받은 반도체 유니콘이 단순히 뭐 수백억대 낸다고 이 정도로 끝날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겠죠. 파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측에서 2030년 매출 3조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5천억에서 1조까지 지금 목표를 하고 있겠고요. 현재 지금 주력 상품인 SSD 컨트롤러를 넘어가지고 글로벌 AI 팹리스로 등극이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차세대 제품으로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게 전력 반도체 그리고 CXL 스위치 상용화 계획이고요. 상품 같은 경우는 개발이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특히나 얘네들이 전부 다 AI 데이터 센터 쪽에서 적극적으로 쓰일 수가 있는 핵심 부품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처리 과정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대규모의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당장 그냥 기존의 AI를 개발하는 것보다 이번에 챗GPT를 통해 가지고 생성형 AI 시대로 지금 전 세계가 진입을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에서 데이터를 기존 AI보다 100배 이상을 더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일부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를 지금 운용을 하기 위해서 뭐 오픈 AI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유럽의 한 국가가 쓰는 전력을 한 방에 써야 될 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기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전기는 만들어내는데 탄소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지금 이 탄소 중립하고도 연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AI 개발 그리고 데이터 센터 운용에 있어 가지고 이 저전력 관리 반도체가 매우 지금 핵심적인 부품으로서 부각을 받아줄 수가 있겠고요. 지금 차세대 반도체 플랫폼인 이 CXL 쪽에서 컨트롤러처럼 이런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이 CXL 쪽에서는 일전에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인데 데이터 처리를 위해 가지고 데이터를 분할을 해주는 그런 스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지금 제품들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세계 인류 수준의 반도체 팹리스가 국내에 탄생을 하게 되고 실적 같은 경우도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센터용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이런 뭐 컨트롤러라고 하던가 스위치, 전력 반도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겠죠. 이 시스템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데이터 센터 쪽에서 메모리 반도체 컨트롤러,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송수신을 진행을 하는 이런 컨트롤러 쪽에서 기술력이 SK하이닉스 쪽에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가 당초에 이 데이터 센터용으로 메모리 반도체를 삼성전자 쪽으로 발주를 넣었는데, 이때 당시 때 메타가 원하는 메모리 반도체부터 이런 컨트롤러 기술이 최신 최첨단 기술을 그때 원했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 아무래도 좀 이 메모리 컨트롤러 기술력이 부족했었는데, 메타 쪽에서 야 그러면은 파두 쪽하고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에게 납품을 하는 게 어떻겠냐. 근데 삼성전자가 실질적으로 파두 제품을 테스트를 해 봤더니 쓸만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성능을 내줬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파두가 협력을 해 가지고 글로벌 빅테크 쪽에 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을 해주는 이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인 CXL, 이거를 이제 전담을 할 수가 있는 미국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CXL 쪽 같은 경우는 인텔을 기준으로서 다른 글로벌 빅테크 뭐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부 다 이 CXL 상용화 컨소시움에 참여를 할 수가 있겠죠. 미국 쪽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이 CXL 쪽에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형 AI 반도체 이 부분에 대한 파두가 핵심적인 솔루션을 제공을 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현재 지금 작년에 급락이 나와주게 되면서 파두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겠고, 현재 지금 시장 속에서 가장 중요한 AI 반도체 쪽에서 핵심적인 부품들, 그러면서 핵심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또 이제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는 종목이 현재 지금 또 저평가를 받고 있는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고부가 같이 FC CSP 기판을 통해서 질적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FC CSP 이 고부가 가치 기판이 전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방 사업 쪽에 쓰이는데, 스마트폰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 서버용 IC 쪽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심텍의 기판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쪽보다는 AI와 연관이 더 크게 될 수가 있는 SSD와 서버용 지금 로직 반도체 위주로서 성장을 하고 있겠습니다. AI 수혜를 직격적으로 받아줄 수가 있겠고요. CX 컨트롤러 같은 이런 고부가 가치 AI 시스템 반도체를 만들어 준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이제 고부가 가치 기판들을 써줘야 됩니다. 해당 부분에 따라서 AI 반도체 기판 수에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될 수가 있겠고요. 최근 5년 만에 업황 악화에 따라 가지고 500억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내년 흑자 전환 유력하고요. AI 수혜가 본격화가 되게 되면서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기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섹터 총정리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요번 올해 맞이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미래섹터 자료집 나눠드렸었는데, AI라고 하던가 6G 이쪽에서 여러분들에게 50% 이상 급등주 종목 한 달 정도 만에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줬죠. 아직 안 올라간 종목들 많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자료집 체크하셔가지고 종목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자료집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 핸드폰 안에 이제 다들 설치하는 부분들 있을 거예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 어플 카톡 같은 거 이제 설치하는 데입니다.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다가 급등 타이밍이라고 이제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는 게 나오게 됩니다. 설치를 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어떤 버튼들 이용하시고 누르시는 것도 전부 다 과금되는 거 없으니까
안심하고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들, 투자 관점들을 제시를 해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당일 급등을 할 것 같은 종목들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유튜브를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기에는 기술적으로나 좀 공간적으로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요. 꼭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를 하셔 가지고 이용을 하실 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아이디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요런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되게 설정을 해 놨거든요. 요렇게 인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인제 꼭 이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인제 설치를 하셔 가지고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럼 위쪽에 별표 치고 AI 로봇 총정리 자료집 이 부분 이제 누르시면은 아래쪽으로 좀 내려 보시면요. 첨부 파일 있습니다. 첨부 파일 여기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당일 급등이 기대가 되거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 확인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종목들 찍어 드리고 있는데 당장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메가MD 같은 경우는 찍어 드리고 한 이틀 3일 만에 20% 급등세 같은 주간 이제 지난주 찍어 드렸었던 가온그룹 같은 경우는 찍어 드리고 하루 만에 20% 급등세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기대가 될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확인을 하시면은 도움 많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급등 타이밍 여기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매일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들을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매일 자료집을 올려드리게 되는데 장시작 전에 체크 포인트들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고요. 당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관심주 삼으셔야 될 수가 있는 종목들 지금 이제 금요일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주들 그리고 SVB 관련주들 중요했습니다. 해당 부분들 여러분들이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로만 투자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루에 매일 아침에 단타로 벌어 가본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재밌게 단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해당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에서는 핵심 자료집들 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도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영상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꼭꼭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